좋아요, 구독! 오늘의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 달 새 9% 하락했습니다. AI 메모리 공급 우려가 반영된 탓인데요. 4분기에는 실적 반등 속에 AI 수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HBM 관련주에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두 기업 모두 감산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을 구성하는 쪽에서 반도체가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이 조금 부진하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주식 시장에 있어서 상반기 실적은 상반기 실적이고 앞으로 바라봐야 하는 하반기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을 좀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감산 효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1분기 실적으로 그리고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로 나와주긴 했어요. 물론 실적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아직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좀 나와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턴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 사실상 감산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작년에 감산을 시작했던 게 올해 2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은 상반기 실적이 나왔구나 정도로만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 실적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사진을 한번 보면은 하이닉스가 먼저 감산을 시작하면서 재고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분기 정점을 찍었다가 2분기에는 재고가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아직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4월에 감산을 시작을 했고 추가적으로 평택이라든지 디램 쪽에서 추가 감산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 삼성전자가 사실 이렇게 감산 의지를 내비친 게 이례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그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 회사의 재고 규모만 합쳐보면 50조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감산 기조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과 비추어 봤을 때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 반도체, 디램 사이클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사이클, 두 번째로는 AI 반도체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축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디램 재고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부터 반도체가 턴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상반기 중반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재고량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확인했다시피 50조 가까이 되고 있고 재고에 대한 부담감 여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턴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가의 상방을 더 크게 열어두기 위해서 재고가 감소하는 게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실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 방향성은 뚜렷하지만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하반기 그리고 내년의 반도체 업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그려보면은 레거시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시장 투자자분들이 바라보는 게 기존 레거시냐 혹은 AI 반도체냐라고 보면은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요.
시장도 보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를 봤을 때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도가 조금 더 높은 게 아무래도 엔비디아로 비롯된 AI 반도체로의 수혜 기대, 특히 HBM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반도체 업종 전부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네.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 특히 SK하이닉스 향 HBM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의 관점에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AI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일단은 섹터 내에서도 다른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또 살펴보면요. 반도체 장비주에서는 섹터 전반적으로 0.87%의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에서는 올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오늘의 상승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국제 반도체 장비재료 협회에서 왜 이런 전망을 내놨나 찾아보니까 네. 전자기기가 재고가 증가하게 되면서 반도체가 수요가 위축이 될 수 있다. 그거에 따라서 아직까진 악순환에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물론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뭐 디램 쪽에서 투자를 조금 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 쪽에선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겠다.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도 봤을 때 전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후공정만 가는 이유가 HBM 쪽에서 투자가 대대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기대감. 아무래도 지금 HBM 시장 같은 경우에 시장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계속해서 점유율을 확보를 하기 위해선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나오기 위해선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해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요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비 쪽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물론 후공정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후공정의 랠리가 계속 나오면 전공정도 움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공정 같은 경우에 후공정 다음에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우선적으로 보실 부분은 후공정 기업이라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비 쪽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 후공정 업체 먼저 보시고 전공정 업체 보시면 좋겠다라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흐름을 살펴보면요. 사실 2차 전지주 자금이 쏠렸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주에는 자금이 쏠리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서는 소액 주주들의 이탈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진 않아요. 보통 네.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보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방을 조금 더 열어둘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하반기부터 반도체가 턴어라운드를 하게 된다면 그 점에 있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특히 낸드 같은 경우에는 재고 감소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디램 가격도 조금씩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조금 고려를 해본다면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종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당장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물음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개별 종목으로 보시기보다는 지수와 커플링이 되는 종목으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안 좋죠. 네, 안 네. 좋습니다. 사실상 지수 같은 경우도 저는 기간 조정을 좀 더 그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매크로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미국에서 치이고 중국에서도 치이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중국은 디스플레이션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데이터가 나왔을 때
시장의 눈높이를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위안화도 약세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뭐 환율 같은 경우에 1,34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 특히 중국이 어려우면 우리나라 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10년물 같은 경우는 15년치를 15년 최고치를 찍었는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다는 게 사실 10년 뒤에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조금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게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보다는 지수에 대한 상승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이해가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천천히 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나는 탄력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수익을 좀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 쪽에서 조금 더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설명했다시피 전반적인 중소형 기업보다는 HBM 관련된 기업들,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라든지 네.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두산테스나라든지 이렇게 HBM 관련했을 때 뭐 특징적인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2분기 반도체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주가의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견조한 흐름들이 나왔어요. 네. 시장의 조정이 조금 나왔고 반도체의 그 2차 전지가 워낙 강세였을 때 반도체가 살짝 밀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 견고했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적다. 오히려 시장이 어려웠을 때도 매도를 하고 싶은 심리가 적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이 턴을 하고 시장의 심리가 턴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아본다면 주가의 낙폭이 과다하게 나온 종목보다는 지금 주가가 견고한 기업에서 잡아보시는 것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